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벌어진 일에 일본이 관련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던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일매일 화력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동의 화약고와 같은 별명처럼 동북아시아가 그야말로 군비 경쟁의 장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경쟁은 중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미국조차 손을 떼고 싶은 정도로 합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심상치 않아져 가는 국면과 동시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에 탑승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주 만에 일어난 일을 열거해보면 놀랄 정도로 전세계 10위권 군사 국가가 모두 결집할 정도였습니다. 당장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일본의 혼슈와 삿포로 사이 해협을 통과해 난리가 났습니다. 엄연히 일본의 영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나간 정도의 대사건이라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의 언론들은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일본을 사실상 농락했다면서 생방송으로 러중 해군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 바다에 침입한 그들을 단순히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해역은 공해이기 때문에 엄연히 러시아와 중국이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듯 자신들도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외치듯 지나간 것입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전혀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인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일본 바다를 지나간다고 한들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긴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글로벌 파이어 세계 군사력 순위 2, 3위 국가로 혼자서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닌 것이죠. 복수의 일본 언론은 일제히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횡단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기시다 내각에서는 찬물을 뿌리고 있다, 방위성도 체면을 제대로 구기고야 말았다, 분하다 라면서 냉혹한 국제정세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는 모습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일본의 쿼드 동맹에 대한 경고를 비롯 미국 오커스 연합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현재 유일하게 자신의 군사 아군인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출몰이 잦아지며 불안감이 훨씬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각은 올해 들어 GDP의 2%를 방위비로 설정하는 동시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고 지금보다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냅니다만 이미 너무 뒤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북한도 최근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도 골치가 아픈데 북한까지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는 게 설상가상인 국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총리와 토시하나 안텔릭에 똑같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라고 했지만, 북한은 일본말을 들은 척도 안하고 동해상에서 SLBM 발사 장면을 공개한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복수의 통신은 북한이 SLBM까지 갖추고 핵무기를 고도화하면 큰 위협이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극초음 미사일을 극비리에 발사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군사력 경쟁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조차 이제 동북아에서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분야와 국제관계 전문가인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는데요.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을 예로 들면서 한미동맹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하며,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답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는 메가톤급 발언을 기고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개 지역 저널도 아닌데다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의 현재 파워로는 지정학적인 힘에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이제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감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관련 분야가 여럿 있습니다. 당장의 핵잠도 미국의 핵잠 개발 허락만 떨어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은 핵잠을 금세 선보일 것입니다. 한국의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은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할 정도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핵무장시키려는 이유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군수 물자를 판매하며 한국의 정작 핵무기나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를 허락할 경우에 미국도 무기를 더 이상 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긴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대선 유세 연설에서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전세계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제공할 테니 한국은 돈을 내라는 논리가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때문에 크게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수석 연구원은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을 보호하다가 미국이 오히려 북한 등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국을 보호하려고 핵무기를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가 극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합니다. 즉,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의 해구산 제공보다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감축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주문도 나오는 것이죠.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심 놀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까지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그야말로 동북아에서 최약체 군사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 언론은 북한의 동해 SLBM 발사 소식을 전한 지 불과 하루도 안 되어 더욱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탱크도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유출되는 등 애초에 특전사 출신인 군필 문 대통령과 비교가 되면서 마마보이라고 일본 누리꾼들에게 불리운 바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라 크게 주목받은 것입니다. 이는 실제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있는 일이며 애초에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의례적으로 대통령은 행사장 입구까지 차량으로 이동 후 도보로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서울현충원, 용산전쟁기념관 등을 돌고 직접 성남공항에 내려온 것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에 관해서 대통령이 전투기에 탑승한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전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방위산업 전시회인 아덱스 개막 행사에 직접 대통령이 전투기를 타고 등장해 전세계 53개국의 관련 인사 앞에서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을 비행하며 우수성을 직접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국민과 외빈에게 국산 전투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FA-50이 점점 관심을 받고 있는 국면도 더욱 홍보를 박차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 FA-50은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을 통해서 FA-50 12대가 매우 유용하게 운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최종 FA-50을 후보로 선정하는 모습도 나오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전투기가 충분히 활용되며 적절한 예산과 기능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상대적 고령인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서 안전성을 증명했다는데 일본조차 놀라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본은 내각에서 군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파벌과 당파 가운데 갈등만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한국은 대통령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군수사업에 귀빈을 초대하고 항공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려 하며 기존의 무기보다 더 강하고 혁신적인 무기들을 선보이는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비행을 위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경호 및 복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비행 후 연설에서 바로 어제 북한의 SLBM 발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폭탄 발언을 합니다. 대통령은 기념 행사 연설에서 미래 전쟁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 개선비를 80%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금을 4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본 복수의 언론과 누리꾼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목격되는데요. 그들은 왜 한국은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현무 미사일이나 SLBM 등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는 마치 한국이 이제서야 초심으로 국방비를 쏟아붓는 것처럼 연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무포는 그 파괴력이 시중에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SLBM과 현무의 조합이라면 충분히 동북아 정세에서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다고 하니 무엇에 한국은 더 목이 말라 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물론 어제 북한이 SLBM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을 해온 상황에서 한국이 우회적 대응을 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북한은 한국이 SLBM을 성공했다고 하자 이를 의식해 자신들도 SLBM을 발사하며 맞받아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에서 내려 아덱스 환영식을 거행하며 폭탄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심상치 않다는 해석만 나오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 대한민국 핵무장 이야기가 슬슬 싱크탱크에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과 동시에 한국이 그에 맞춰 미래 전쟁의 양상을 아예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다는 대통령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국에만 국방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흐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 관계자들은 한국이 현재 진행하는 각종 군수사업 규모가 매우 커질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FA-50에서 KF-X로 본격 진화하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도 대폭 추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항모에서 중대형 항모로 진행이 되는 동시에
핵잠까지 일굴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하는 것이죠. 여기에 핵무장까지 된다면 당장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는 무역만 편하게 하자고 나올 것으로 보이며 북한과의 힘 겨루기에서도 대등해져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목격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제재 가운데 묶여 한국 독도 도발 등은 감행할 재간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현재 한국의 대통령 전투기 탑승이 적지 않은 이슈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이 한국을 강화시키고 주변국에 작은 틈도 주지 않는 강력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